안녕하세요. 대출로 힘든 삶을 사는 건 내년 2023년도 계속된다라는 뉴스입니다. 한 달 이자가 61만원 내다가 무려 142만원 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는 겁니까? 81만원이 는 거잖아요. 81만원. 81만원이 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자녀를 두는 가정 같으면은 아이들 학원 보낼 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외식도 하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은 외식 다 못하는 거죠. 이제 바깥에 있는 밥은 아예 못 먹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회사 다니면서 밥값 한 끼에 만원 정도 쳐서 뭐 한 달에 식비로 한 20만원 내는 사람들 바깥에서 밥 못 먹고 도시락 싸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저 81만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죠. 정말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많이 우울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렇게 어떻게 살까요? 뭐 그래도 이자를 61만원 내다 142만원 내면 아니 그래도 한 80만원 넘어가는 거라 견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이 저러하면 미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인 거죠. 코픽스가 이제 4.34%를 돌파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단이 이제 6%입니다. 6%에서 이제 8% 중반까지 가는 거죠. 6에서 8%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죠. 뭐 훨씬 더 충격적인 사례들도 많습니다. 뭐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2억하고 신용대출 5천만원 내가지고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뭐 61만원 내다가 뭐 이제 142만원 내는 걸로 힘들어하지만 이는 전세자금하고 신용대출은 언제든지 아파트 전세에서 저거 줄여가지고 뭐 빌라나 뭐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면적을 좁히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마포에 있는 14억 9천짜리 아파트를 대출로 산 사람들, 대출할 당시에 234만원이던 월 상환액이 지금 현재 359만원으로 125만원 늘었답니다. 연 3.3%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은 6.5%로 2배 이상 올랐답니다. 3.79였던 신용대출금리도 7.47로 2배가 됐고요. 미치는 거죠. 그랬더니 234만원이 360만원으로 125만원 늘었답니다. 아니 월 상환액 359만원 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대출할 당시에도 이자 3%에 234만원 낸 것도 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사례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B씨는 연봉이 엄청나게 많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234만원 월 상환액을 내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저는 그냥 감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A씨의 사례 말고 B씨의 사례를 보면서 A씨 당초 시작할 때부터 너무 무리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15억짜리 집을 샀다. 대단한 능력자인가 봅니다. 15억짜리 집. 아니 15억짜리 집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겁나는데 저는. 두려운데. 참 용감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들이 많이 들죠. 좀 괜찮아야 되는데.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코픽스가 4.34%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미국은 4.5%고요. 그러면 내년 되면요. 내년에 코픽스가 5%가 되고 6%가 되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낸 사람들이 점점 궁지로 몰리고 그들이 서둘러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고통이 본격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빚을 낸 사람들의 삶만 어려워지냐? 아니죠. 빚도 없고 돈도 없지만 빚도 없는 사람들도 삶이 어려워집니다. 뭐 이미 전기세,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를
올린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만 올리겠냐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대대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식당 물가도 계속 미친 듯이 오르겠죠. 지금 밥값 만원 시대잖아요. 11,000원, 12,000원으로 그냥 훌쩍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14,000원 되고 15,000원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짜 도시락 싸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밥 밖에서 못 싸먹는 거죠. 특별한 날에는 외식 가는 거고 그냥 도시락 싸서 먹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좀 지나면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때문에 누리고 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러면 더 검소해지고 강제로 성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뭐가 될 것처럼 괜찮을 것처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지 더 빡세질지는 저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주담대 대출을 받고 전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은 꽤나 어려워진다. 많이 충격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차질을 당부하고 금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재벌들, 족벌가들의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보통의 사람들의 삶은 죽든지 말든지 황폐해지든지 초토화가 되든지 신경 안 씁니다.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철저히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개대에 취급하고 부려먹어야 되고 학대해야 되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기업이나 혹은 윗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의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혈안 안에 있는 이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의심하고 겁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언제 어떻게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시국에는 더 조심하고 더 의심하고 더 엎드려서 더 나은 자세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즐거움, 아주 작은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그래도 삶을 좀 스스로 좀 좋게 만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그런 한방에 인생을 뒤집는 로또 같은 거 없습니다. 로또는 사면 그냥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그 기분을 느끼려고 돈을 주고 사는 게 로또지 진짜 로또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부자 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친놈들. 제정신이 아닌 놈들인 거죠. 저기 있는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로또 당첨이에요. 7억 로또 당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쓰레기고 개잡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에 내 인생을 머금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